딱 보면 모르겠어? 한국 사람이잖아. 여기 여러 명의 동양인들 중 한국인을 가려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영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이 여대생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지내면서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보고 한국인임을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출신 여대생 줄리라고 합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중이랍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은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죠. 중학생 때 같은 반에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면 언제나 한국은 못 사는 나라라는 말을 해서 철없던 시절에 그게 다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 중국인 친구도 이미지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과 저의 진로에 대한 상의를 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한국에 교환학생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한국 출장을 여러 번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시고 한국을 다녀오실 때마다 기념품을 사오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김을 사오셨는데 김을 먹는 문화가 없는 영국에서는 낯선 식품이었어요. 작은 사각형의 포장지에 한 번 먹을 양만큼 들어있었고 먹기가 편하게 다 조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아빠, 김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나요? 한국에서는 김에 밥을 싸서 먹는단다. 짜지 않으니 그냥 먹어볼래? 저는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들었지만 아빠가 딸에게 이상한 걸 먹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어요. 입에 넣는 순간 처음 경험해본 식감에 놀랐는데요. 처음에는 바삭한 느낌이었고 입에 넣자 부드럽게 변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맛은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면서 자꾸 입맛을 당기는 매력적인 음식이더라고요. 그때가 약 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김밥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던 때라 김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빠가 사오셨던 게 한국의 화장품이었어요. 아빠는 한국 공항의 화장품 매장에는 한국의 화장품을 사가려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많이 구매해 간다면서 인기가 엄청 많다고 했었습니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엄마가 써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다음에도 부탁한다는 말을 했었죠. 그렇게 한국을 몇 번 다녀오신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에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오니까 이번 기회에 많은 걸 경험하라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아버지의 조언은 저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멋진 방향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오니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영국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중국, 일본, 심지어는 터키에서 온 친구도 있었죠.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다 보니 동양인은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였고 누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인은 확실히 구분이 가고 일본인은 한국인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피부가 둘 다 하얀 편이고 행동이 예의 바르고 고개 숙여 인사를 잘하거든요. 하지만 체격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본인은 대체로 왜소하고 작았어요. 한국인은 키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도 예전에는 작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은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체격이 엄청 크거든요. 얼굴은 하얗고 아기 같은데 몸은 헐크가 따로 없다니까요. 한국의 학교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느는데 한국어가 많이 서툰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로 소통을 해요. 그런데 일본 학생들의 영어 발음은 알아듣기 힘들어서 저는 일본인 친구를 잘 못 사귀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친구들은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 감정 없이 하는 말 같아서 어쩔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상대에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뒷담화하는 경향도 있고요. 일본에는 이지메라고 하는 왕따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발달해서 그런지 외모를 꾸밀 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헤어스타일이나 의상과 메이크업을 독특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일본인은 티가 난답니다. 중국인의 특징도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 목소리가 커요. 중국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처에 가면 정말 시장에 온 것처럼 엄청 큰 목소리로 떠들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잘 씻지를 않아서 옆 사람에게 악취의 고통을 주기도 한답니다. 자주 씻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는 이상한 상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빨간색을 좋아해요. 중국에서는 빨간색과 황금색을 행운의 색으로 여긴다는데 옷이나 소지품을 그런 색상으로 맞추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제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과시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명품 소비율이 전 세계 시장의 40%를 기록할 만큼 중국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중국인 아닌 척하고 다니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거를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안쓰럽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인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여기 학교에서 보는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밤을 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노는 것도 열심히 해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니 잠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건 당연하고요. 피곤할 텐데도 할 일은 끝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뭐든지 빨리 한다는 것도 한국인만의 특징이에요.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빨리라는 단어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극복해낸 나라이기도 한데요. 일본에게 지배를 받던 식민지 시절과 해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겪게 된 6.25 전쟁까지 잇따른 역사적 고통으로 폐허가 된 땅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역사적인 기념일 때 방영된 영상을 보면서 그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보았는데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은 힘을 합쳐 나라를 일구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의 성장을 이끌어낸 거죠.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한국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학원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을 위한 교과목 학원도 다니지만 피아노, 태권도, 미술학원을 기본적으로 다닌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엄청 대단하고 어린 나이일 때부터 많은 학원을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재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학원을 다니지는 않거든요. 부모님이 그 정도로 신경을 쓰지도 않으시고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원을 가는 게 일반적이죠. 어릴 때부터 많은 걸 경험해봐서 그런지 한국인 친구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인의 IQ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5위, 저희 나라 영국은 66위, 미국은 77위라고 하는데 제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한국한테는 안 되는군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던 기사가 있는데 김영훈이라는 한국인이 IQ 278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IQ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김 씨는 예전 한국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무작위로 섞여 있는 포커카드 2세트를 약 10분 만에 모두 기억을 해내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김 씨는 미국의 매거진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IQ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쨌든 열정적인 한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지내다 보니 저도 비슷하게 그들처럼 변해갔는데요. 얼마 전 부모님을 뵈러 영국에 다녀왔을 때 두 분 다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답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한 것도 그렇고 저의 외모가 많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특별하게 신경 쓴 게 없었지만 엄마는 저의 피부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는 피부가 얇고 건조하면서 칙칙한 피부톤이었는데 피부가 매끈하고 피부톤이 맑아졌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영국에 살 때는 항상 석회수로 세안을 하고 샤워를 하게 되는데 석회수가 피부에 보호막에 자극을 주어 염증 유발이나 트러블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늘 피부가 좋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에도 피부가 좋은 아이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물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였더니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을 보면 어쩜 다들 피부가 좋은 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과 K-팝을 부르는 한국의 아이돌을 보면 매끈한 피부가 정말 부러웠거든요. 한국의 화장품도 저의 안 좋았던 피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가격에 비해 좋은 성분과 효과로 가성비가 최고였답니다. 하지만 제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한식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장 트러블 때문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증상이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근본적으로 낫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한식을 먹으면서 그런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피부가 덩달아 좋아졌거든요. 저는 영국에 살면서도 먹어본 한식이라고는 김밥밖에 없었어요. 한식에 관심도 없었고 김밥을 먹게 된 것도 요즘 영국에서 한류가 엄청 퍼지면서 김밥의 인기가 높아져 한번 사 먹어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항상 한식을 먹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한식 말고 다른 종류의 음식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인데요. 김치로 만든 음식은 전부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와 김치전, 김치말이 국수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메뉴랍니다. 한식은 조리 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들어가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한정식 식당에 가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학생이라 돈이 별로 없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한정식 식당은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한국인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만의 특징 중 마지막 특징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대체로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길을 가다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뭐라도 하나를 사서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편의점 직원은 저의 얼굴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를 챘는지 화장실이 급한 거냐고 물어보더니 화장지까지 챙겨주면서 화장실의 위치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어요. 나중에 나와서 사례라도 하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시던 선한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지도 않을 뿐더러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것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공중화장실의 관리 상태가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더 놀라웠고요.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었고 심지어는 주유소에도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학교 도서관에서는 가방을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하는데 한국에서는 대놓고 놔둬도 아무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이건 도서관뿐만 아니라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도 의자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한국 분들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처럼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거든요. 한국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뉴스를 보다 보면 감동적인 사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이 있었어요. 그걸 본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달려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쓰러진 손님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고 다행히 그 손님은 의식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은 기쁨의 박수를 보내고 한 사람을 살린 그 천사 같은 사람은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자신을 낮추죠. 한 번은 맥주를 가득 실은 트럭이 전복되면서 맥주캔이 도로에 나뒹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시민과 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들 모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로 위에 나뒹구는 맥주캔의 잔해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뒀다면 엄청난 교통체증과 불편을 겪게 됐을 텐데 시민들 모두 함께 치워준 덕분에 도로 상황에도 문제가 없었고 당황했던 사고 트럭 운전사도 많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인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 보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외모보다도 저는 한국인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학교 한국인 친구들을 아침에 만나면 샴푸 향이 나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매일 머리를 감느냐고 했더니 춥고 덥고를 떠나서 매일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머리를 감는다고? 저는 처음에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식사 후 양치질을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양치질은 집에 있을 때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처럼 저도 치약 칫솔 세트를 가방에 넣어 다닌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한국인처럼 되어가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오늘은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영국 출신 여대생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본인만의 관점에서 한국인을 구별하는 팁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도 쭉 좋은 추억만 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